네, 안녕하세요.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3팀 기말 해설 슬라이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컴퓨터공학부 4학년 김태희입니다. 네, 저희 기말 프로젝트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고 문제 재정의, 병렬 알고리즘 소개, 결과 및 소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저가 문제를 재정의하는 이유는 중간고사 때 활용하였던 주제를 쿠다로 재해석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3팀 히말라야조는 팀장 김민기하고 팀원 김태희, 박광규하고가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중간 프로젝트와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팀원들의 역할도 얼추 고정되었습니다. 중간 발표 때 발표한 내용이지만 문제를 재정의한 만큼 주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게임은 영국의 수학자 존 호튼 코네이가 고안한 게임으로 바둑판처럼 정사각형의 여러 칸으로 나뉘어진 공간에서 한 칸에 한 마리씩 있는 세포들의 삶과 죽음을 관찰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파생되는 패턴이 아주 많아서 컴퓨터 과학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게임의 규칙입니다. 세포들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생사가 결정되는데 인접한 8개의 칸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칸과 인접한 8칸 중 정확히 3칸의 세포가 살아있다면 해당 칸의 세포는 그 다음 세대에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칸과 인접한 8칸 중 2칸 혹은 3칸의 세포가 살아있다면 해당 칸의 세포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칸의 세포가 다음 세대에 고립되어 죽거나 혹은 주위가 너무 복잡해져서 죽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중간 프로젝트 때 채택했던 세포 검사 방식은 인접한 8개의 세포를 확인하며 다음 세포의 상태를 계산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맨 윗줄이나 맨 아랫줄에 존재하는 세포의 경우 생명게임의 특성상 자신 주변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공간을 벗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려면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세포를 참조하지 않도록 많은 조건문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것이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일종의 무인지대를 만들어 어떤 세포도 증식할 수 없는 구간을 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변 세포 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쿠다를 이용한 문제 재정의입니다. 기존에는 2차원 배열을 사용하였지만 쿠다의 블록과 그리드를 이용하기 위해 1차원 블록과 1차원 그리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 소개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의 X축이 세포들이 존재하는 공간의 가로, 세로를 지칭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즉, 한 세포의 한 스레드를 할당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스레드 ID와 블록 스레드 ID를 활용하여 스레드들이 1차원 배열에서도 2차원 배열에 접근하는 것처럼 원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 길이의 블록이 세로 길이의 그리드만큼 있으므로 액티브 블록에 해당하는 여러 블록들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병렬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간 발표와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가장 이 생명게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의 상태 계산, 저장 과정을 병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게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래픽 라이브러리는 중간 발표 때 사용하였던 SFML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병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병렬 알고리즘에서 적용된 가장 큰 변화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분기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포들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 즉 일종의 무인지대를 설정하여 세포들이 존재할 필드의 테두리에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필드의 맨 위 열이나 맨 아래 열에 존재하던 세포들이 메모리 공간을 벗어난 인덱싱을 하지 않도록 일일이 검사하는 기존의 루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덱싱 범위가 2칸씩 줄어들어야 하며 조건문을 통해 무인지대의 세포에는 생명게임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다음 세포로 넘어가도록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2차원 배열로 나타낸 필드와는 달리 이번에는 1차원 배열로 필드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를 하나의 벡터로 평평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한 열씩 순서대로 참수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1차원 블록, 1차원 그리드를 커널 호출 시 사용하였는데 이는 블록과 그리드의 크기, 즉 디멘션이 필드의 가로, 세로를 맞도록 한 것입니다. 가로 길이를 포함한 간단한 수학적 공식을 사용하면 접근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래 코드와 같이 1차원 배열을 사용하며 생명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 그리드의 디멘션은 필드의 가로, 세로 길이만큼 주어짐으로써 아래의 그림처럼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세포를 담당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각 스레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 세포들의 수를 세어 다음 세대의 현재 세포가 사망할지, 계속 삶을 유지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리가 끝난 후에는 각 스레드는 자신의 세포 상태를 버퍼 필드에 쓴 후 최종적으로 다시 원본 필드에 적용함으로써 생명게임의 한 세대 계산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말고도 행렬 곱셈에 사용하였던 쉐어드 메모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즉, 한 스레드가 해당 세포의 다음 세대를 계산하려면 위, 아래, 그리고 자신이 속한 열의 세포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이 세 열의 세포들을 쉐어드 메모리에 복사, 블록에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블록은 1차원으로는 크기는 필드의 가로 길이, 즉 한 열만큼이기 때문에 한 열의 스레드는 모두 블록 내의 쉐어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3배에 해당하는 크기의 쉐어드 메모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적용한 무인지대 여부를 검사하고 각 스레드는 스레드 아이디에 따라 자신의 위, 아래, 그리고 자기 세포를 쉐어드 메모리에 각각 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싱크 스레드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스레드들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변 이웃 세포들의 수를 세어 생명게임을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결과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면 오픈MP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쿠다를 사용하였을 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현하는 과정에서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는 버전과 사용하지 않았던 버전을 테스트하였는데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소감입니다. 김민기 학우는 오픈MP보다 더 힘들지만 유익했다고 합니다. 김태희 학우는 GPU의 원리와 방식에 대해 배워서 인상 깊었다고 하고, 박광규 학우는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오픈MP와 쿠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이상 저희 3팀 히말라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